사회화를 바라보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당연히 사회화는 사회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겠죠. 대표적인 학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쿨리랑 미드가 있다고 했죠. 쿨리와 미드. 아, 정말 막 너무 신기하고 막 그렇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사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 쿨리, 미드 막 이런 학자들은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막 고민했다라는 것. 그런 가운데 거울에 비친 자아, 거울 속의 자아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아, 말이 진짜 어려워요. 먼저 쓸게요. 여러분은 거기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행동 또는 판단을 거울 삼아 거기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자아관념을 형성한다. 진짜 어렵죠?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었냐면 캐스트 어웨이 영화 얘기했었습니다. 만약에요, 그 캐스트 어웨이 주인공처럼 무인도에 혼자 산다라고 해보세요. 무인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맞죠? 무인도에 저 혼자 있어요. 제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혹은 내 성격이 우유부단한지 급한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맞나요? 또 보세요. 무인도에 혼자 살면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웃고 행복해하는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원래 타고난 뭔가 감정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산다면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즉 말이죠. 사람이 사회화되기 위해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쁜지 내가 못생겼는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울에 비친 자아가 바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해볼게요. 즉, 이 얘기를 사례를 통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행동 판단, 이것을 거울 삼아서 거기에 비친 자신을 본대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 이런 아이가 막 방 안에 장난감을 막 얻어 놓고 막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딱 들어왔어요. 엄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그 광경을 딱 보더니 얼굴 표정이 확 이그러집니다. 또는 실망하는 표정 아니면 화난 그런 표정을 탁 칩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죠. 자신의 행동에 나에 대한 내가 지금 막 장난감을 해놓은 것에 대한 타인의 행동, 타인의 판단이 얼굴 속에 드러나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엄마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딱 봐봤어요. 나를 한번 딱 봤더니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나. 이게 딱 보여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깨끗이 내가 이렇게 논 다음에는 깨끗이 정리해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아, 즉 나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돼요. 즉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손거울 이게 아니라 나를 보는 타인의 그 표정 그리고 나를 보는 그 타인의 행동 그런 걸 딱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 그것들을 기준 삼아서 나를 형성해 간다는 거죠.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신에 대한 타인의 행동, 표정, 엄마의 표정을 보고 거기에 비친 자신을 보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너무 쉽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또 볼게요. 또 보세요. 미드라는 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미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걸쳐서요. 태어났을 때 어릴 적에는 중요한 타자의 기대를 내면화 한다 그랬습니다. 타자의 기대 내면화.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는요.
일반화된 타자의 기대를 내면화 한다. 의 기대 내면화. 혹시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아라는 말, 중요한 타자라는 말, 일반화된 타자라는 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 들어요. 어렵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진짜 사회학을 배우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막 희열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막 그랬었는데 보세요. 중요한 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릴 적 그 아이의 삶에 아주 권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부모나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이 아주 권위적이고 그 아이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나 담임 선생님 같은 사람이 중요한 타자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 우리 이쁜이 자기 전에 양치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타자 누가? 부모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기대를 해요. 부모와 나와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면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해야 되겠구나. 부모의 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사회화되고 있잖아요. 학교에만 갔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점심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요. 점심 먹고는 양치질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선생님의 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사회화되는 거죠.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배우고 있어요. 또 볼게요, 여러분. 일반화된 타자는 뭐냐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세요.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컸습니다. 좀 컸어요. 더 커가고 있어요. 성장하면서는 일반화된 타자의 기대를 내면화한다. 일반화된 타자는 전체 사회, 우리 사회, 전체 사회의 규범, 행동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영화관에 가서 휴대폰을 진동으로 놓거나 끕니다. 전원을 꺼요. 또는 전원을 꺼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왜 영화관에 가면 또는 공연을 보러 가면 휴대폰을 진동으로 놓거나 전원을 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체 사회, 우리 사회의 일반화된 타자들이 우리 사회의 규범 행동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나에게도 그런 것들을 기대해요. 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암묵적으로 그런 걸 기대하죠. 다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의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들을 내면화하면서 사회화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장소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일반화된 타자의 기대를 내면화해 가면서. 이해되셨죠? 좀 어려운 말이고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어서 뺄까도 했지만 이 선지 또는 제시문 안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사회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사회학이 진짜 재밌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살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거울이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사회 속에서 거울은 타인이에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들을 상호작용하면서 사회화된다라는 것이 거울에 비친 자아라는 것이고 미드는 중요한 타자, 부모와 그 담임 선생님 등의 기대에 맞추어서 어릴 적엔 사회화되다가 나중에는 전체 사회의 규범 행동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사회화된다라는 이야기, 일반화된 타자, 중요한 타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